네, 올봄 경상도 일대 대규모 산불로 지역 피해가 상당했는데요. 산불 피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착한 여행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마음을 전하는 여행, 변종무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변종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이제 산불 피해 지역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한 여행입니다. 네. 안동, 영덕, 하동 네. 여행지로서도 뭐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인데 그렇죠. 오늘의 여행 테마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앵커님 소개해 주신 대로 산불 피해 지역들을 이번에 가만 살펴보면 거의 다 남쪽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역들 중에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할 게 많은 지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단순히 먹고 즐기기만 해도 좋겠지만 어떤 그 지역의 지역 주민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는 산불 피해 지역 중에서 먹고 즐기고 숙박까지 가능한 그런 곳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나가는 여행이 아닌 오롯이 한번 지역민들과 함께 즐겨보는 그런 테마로 오늘 정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떠나볼 곳은 경상북도 안동인데요. 네. 안동하면 사실 하회 마을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하거든요. 네. 안동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안동은 양반의 마을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제 별명이 화해탈이었거든요. 눈이 이렇게. 그래서 네. 잠깐 더 기억에 남고 나름 마음이 많이 가는 곳인데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풍산 류씨가 600여 년간 살아온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동성 마을입니다. 같은 마을에 같은 성씨를 가진 마을 중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대 규모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마을을 걸어 다니는 것만 해도 아주 좋은 볼거리이긴 해요. 우리가 사는 지역이랑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니까. 근데 이렇게 가끔 이런 곳을 방문하면 내가 마치 그 시대의 사람이 된 것처럼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건물 속으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 자체로도 아주 좋은데 사실 하회마을 가서 딱히 뭘 하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회마을에 가시면은 매일 2시, 오후 2시에 보면 거기서 안동 하회 별신 달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걸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사실은 하회마을을 가셔가지고 만약에 숙박까지 같이 하신다면 짐을 딱 풀어놓고 월용교라고 아주 이름도 되게 예쁘잖아요. 달빛에 이런 뜻일 텐데 아름답네요. 월용교 자체가 국내에서 가장 긴 목책 인도교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중간쯤에 월영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보는 또 뷰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또 밤중에 라이트가 이렇게 조명이 딱 들어오면은 아주 고백하기도 좋고 물 위에 달이 떠 있겠네요. 그럼요. 신세진 것도 다 갚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고 그리고 또 낙동강 물길공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실은 유명한데 잘 알려지지가 않아서 일부 사람한테만 회자가 돼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비밀의 숲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네. 숲속 정원이랑 연못이랑 분수 이런 것들이 자연과 너무 일단은 잘 어우러져서 여기 안동 하회마을에 가시면은 여기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 지폐 보면 뒤에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곳이 바로 도산서원인데 이곳도 안동에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서원으로 그 하회마을을 진짜 진가를 알 수 있는 공부하던 장소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이렇게 잘 섞어 놓은 요즘에는 구경할 수 있도록 워낙에 잘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나라 건축 문화도 한번 다시 보시고 서원 자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역사적인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건축학적으로도 한번 봐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회마을 보통 가시면은 제
측근들은 네.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보고 오거든요. 너무 짧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월영교도 말씀드렸고 낙동강 물길공원 그다음에 도산서원도 말씀드렸는데 하룻밤 정도 오롯이 한번 지내보셨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여행지에 가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24시간을 지내보라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하루를 온전히 그쵸. 이제 쉬다 오라는 네, 거죠.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보고 저녁에 해 지는 걸 보면 이 마을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도 훨씬 더 깊이 알 수가 있어서 그런데다 우리 이 안동 같은 경우에 전국 최대의 한옥마을이니까 옛날의 생활상을 오롯이 내가 체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보통 우리가 사는 주거 형태가 아파트 아니면, 지금 아파트 사시죠? 그럼요, 아파트죠. 네, 아파트 아니면 부럽다. 저는 아파트 안 사. 빌라나 뭐 일반 주택 이럴 때 살 텐데 여기 가서 옛날에 고택을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좋은 호텔 2가지를 준비해 왔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지산고택이라고 여기는 안동 부사를 지내신 지산 류지영 선생께서 1841년에 여맹당에서 분가를 할 때 물려받은 건데 그때 옮긴 건데 고택 대부분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래채나 안채, 사랑채 뭐 이 정도가 거의 몇십 채가 돼요. 그 수많은 세월들을 현재까지 보존하고 있어서 여기서 직접 자고 체험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약간 드라마 사극에 직접 출연하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니, 저 집에 가면 그냥 네. 못 걸어 다닐 것 같아요. 네. 왠지 뒷집을 지거나 약간 그런 거 있죠. 사뿐사뿐 걸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마당을 쓰는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순수하게 정말 우리나라 고택을 느껴보고 싶으시다 이러면은 지산 고택을 가시면 되고, 근데 나는 그런 데가 약간 좀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조금 더 현대식을 가고 싶다 네. 하면은 모양은 우리나라 고택을 차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현대적인 현대화된? 락고제 하회마을 한옥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는 완전한 고택이라기보다 약간 퓨전? 호텔의 개념을 조금 네. 그래서 남편분 같은 분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요? 네, 왜죠? 약간 낡은 시골 같은데 싫어하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옛 것을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좀 현대화된. 현대화된 호텔 느낌이 좋다 그러네요. 이러면은 네. 호불호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안동에서의 고즈넉한 하룻밤, 정말 낭만적인 여행이 될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여행을 즐기면 우리가 빼놓을 수 그쵸. 없는 게 맛집이죠. 네. 어디가 그래서 좋을까요? 제가 항상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앞부분을 버벅거리는데 네. 안동에서는 당연히 제일 유명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동에 먹을 아무래도 거. 찜닭 그쵸, 아닌가요? 네. 찜닭은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라기보다 글로벌 음식이 됐어요. 우리나라 치킨이 되게 유명한데 이 치킨이라고는 완전 결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짭짤하고 뭐 달콤한 간장 베이스로 만들어서 거기 안에 야채도 있고 당면도 들어가 있고 해서 외국인들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네, 일단 이 찜닭을 먹고 나서 국물에 밥 한 그릇 이렇게 딱 비벼서 필수죠. 드시면은 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안동은 찜닭이 유명한 곳은 안동시장이 신시장과 구시장이 있는데 찜닭거리는 거의 다 구시장에 몰려 있거든요. 거기 딱 도착을 하시면은 너무 많아서 선택지가 오히려 피곤해질 정도로 너무 많은데 저는 늘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간판이 제일 마음에 드는 곳으로 딱 정하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김대감 안동찜닭이라고 이 이름부터 엄청 오래된 멋있잖아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네. 꼭 한번 찜닭을 제대로 한번 드셔보시고 후라이드들도 팔고 마늘닭도 팔거든요. 그래서 찜닭하면 이쪽으로 한번 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찜닭으로 만약에 한 끼를 드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안동하면 또 유명한 게 또 있거든요. 뭐죠? 네, 생선 종류인데 홈쇼핑에도 사실 되게 많이 팔아요. 안동 간고등어라고. 아, 고등어. 네, 안동 간고등어 되게 유명한데 사실은 간고등어의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동해안 영덕항에서 안동까지 이렇게 들어오면 옛날에는 냉장 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상하기 쉽잖아요. 절여서. 예,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거리가 있는데 그 주변에 임동 챗거리 장터라고 있는데 거기서 간을 했대요. 그래서 여기 챗거리 장터까지 오는데 거의 한 이틀이 걸리는데 이러면은 부패되기 한 직전 네, 이때 소금 간을 하면 가장 맛있는 고등어가 된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안동 간고등어가 이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유래가 됐고요.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안동 간고등어는 어디에서 먹으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안동 하회마을 그 고택에 짐을 푸셨다라고 하면 네. 그 근처에 하회탈 전시장이 있거든요. 박물관이. 네. 네, 그 박물관 바로 옆에 보면 옛날 주막집을 이렇게 재현해 놓은 식당이 있는데 거기 하회 솔밭 식당이라고 아까 자막에 이렇게 나가던데 거기 가서 뭐 찜닭도 드실 수가 있지만 거기 가서 바삭한 겉면으로 이런 잘 튀겨진 네, 안동 고등어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으로 떠나볼 곳은요. 동해선으로 이제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네. 경상북도 영덕인데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는 또 어떤 매력이 숨어 있을까요? 네, 제가 영덕을 몇 번 이 프로그램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무 마음 아픈 게 이번에 영덕에 많은 피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영덕으로 좀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되고자 마음이 있는데 영덕 같은 경우에 또 제일 유명한 게 영덕 대게잖아요. 이 대게를 먹기 위해서 영덕을 많이 가시는데 지금은 한층 가까워졌어요. KTX가 부산부터 이렇게 동해선이 완전히 개통이 돼서 하루에 KTX만 해도 한 8번을 정차를 하는데 그 외에 나머지 기차들도 여러 차례 정차를 하는 곳으로 영덕이 이제 훨씬 가까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가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영덕 자체가 대게의 도시긴 하지만 대게보다 되게 맛있는 음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여긴 몰랐을 거예요. 동광어시장이라고 처음 저도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봐요. 네, 네. 그래서 여행객들이 영덕을 가시면은 대게에 홀려가지고 이 어시장을 잘 안 찾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특히나 여행자들이 알아주면 되게 좋아요. 그 영덕 강구항에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면 우리나라 최대 대게 중심 어시장인데요. 사실은 이 동광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게뿐만 아니라 다른 어패류나 해산물 같은 걸 너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 데리고 가면 바로 현장 학습이 될 정도로 네, 여기 한번 가시면은 강구항을 따라서 천천히 걸어서 가지고 올라가시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어시장에서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바로 나오면 해파랑공원인데 이 해파랑공원도 뉴스를 보니까 좀 많이 피해가 인접한 곳까지 있어가지고 나름 좀 신경이 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동산 같이 된 곳이 되게 많거든요. 해파랑공원에는 바로 옆이 바닷가니까 그래서 영덕 대게 조형물도 있고 그 뒤로 이제 블루로드 길이라고 해서 요즘에 SNS를 통해서 젊은 분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산불로 일부 구간이 이번에 좀 막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한참 열심히 복구 공사가 되고 있으니까 곧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재탄생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블루로드 있잖아요. 네. 이 블루로드 길이 뭐냐면은 사실은 영덕 블루로드가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한 770km 어마어마하죠. 그중에 일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덕 대게공원에서 출발해서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도보로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곳인데 거의 64.6km 정도의 해안 트레킹 코스거든요. 그래서 여길 가보시면은 너무 좋은데 요즘에 맨발 걷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저희 동네도
와룡공원인데 저희 공원이 그 가시면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신발을 벗고 이렇게 많이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맨발 걷기가 엄청 열풍인데 이 맨발 걷기가 원래 어싱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맨발로 땅을 밟는 행위 자체를 어싱이라고 하는데 맨발이 땅에 닿을 때 몸속으로 자유전자가 저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좋은 기운이 이제 그쵸. 땅의 기운이 올라온다. 그래서 네. 염증이랑 만성 질환인 원인인 데는 활성산소 뭐 이런 걸 중화시켜줘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좀 좋아지게 하고 그다음에 노화 개선이 된답니다. 제일 좋은 열심히 걸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덕 블루로드 중 7개의 해수욕장 104장을 따라서 걷는 슈퍼 어싱 코스도 있거든요. 여기 슈퍼 어싱은 바닷가 모래발 그러니까 수분이 있는 모래를 밟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점점 여름이 다가오니까 바다에 가시면은 꼭 맨발로 한번 걸어보시면 되게 좋은데 여기서 아주 유명한 해수욕장이 고래불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영덕에. 그래서 이 고래불 해수욕장은 장장 한 20리에 달하는 10리가 4km니까 20리면 한 8km 정도 되겠네요. 예, 그 정도로 방대한 해수욕장인데 이 해수욕장 자체가 아주 유명해요. 그게 예전에 모근 이색 선생님이 고래가 뛰어노는 걸 보고 고래불 해수욕장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백사장 같은 경우에 보면 모래가 완전 금빛에다가 고운 모래는 아니라서 몸에 달라붙지가 않아요. 약간 작은 자갈은 좀 크니까 하여튼 굵은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네, 네. 되는데 그래서 찜질하기에도 좋아서 순환기 계통으로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많이들 가시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걸 토대로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간 영덕 국제 H 웰리스 페스타가 열리거든요. 이때도 이제 걷기랑 뭐 이런 것들이 많은 행사들이 열리니까 영덕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저때 맞춰서 한번 가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덕에서 아주 제일 유명한 곳이 해맞이 공원이라고 왜 작년 연말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해 뜨는 거 많이 보러 가시잖아요. 네. 신년에 그때 이제 찾는 해맞이 공원인데 사실 이 해맞이 공원은 계절에 상관없이 경치 자체가 워낙 좋아서 누구나 차로 방문하면 여기 세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 해맞이 공원도 사실 인근까지 이번에 불 화재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도 많은 복구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요. 해완도로부터 바다까지 이렇게 얽혀 있는 산책로가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마음에 들고 여성분들이 많이 가실 때는 사진 찍으시려고 여기에 엄청 예쁜 꽃들이 또 되게 많이 조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꽃도 있고 야생화 같이 이런 공원이 조성이 많이 돼서 새해나 뭐 평일 상관없이 한번 들러보시면은 아마 지역민들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곳은 지리산 자락의 보석 같은 여행지입니다. 네. 바로 경상남도 하동인데요. 이곳은 특히 지금 양귀비 꽃축제가 한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꽃 중에 엄청 화려한 꽃이잖아요, 양귀비가. 네. 근데 저는 이곳이 하동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 설레이는데 제가 하동 얘기만 하면 엄청 흥분을 하거든요. 왠지 모르게 지리산 자락에 있는 그 섬진강을 따라서 있는 이 마을들 중에 특히 하동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 제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5월에 딱 좋은 아름다운 꽃축제가 열리는데요. 5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열흘간 제11회 하동 북천 양귀비꽃 축제라고 축제 장소 자체가 북천에 있는데 이 북천 같은 경우에는 철도와 아주 농촌의 풍경이 같이 있는 곳이거든요. 이곳에 축구장 65개 규모의 어마어마한 양귀비꽃이 지금 가면 엄청 많이 펼쳐져 네네. 있거든요. 양귀비꽃 자체가 엄청 화려하고
그 얇은 꽃이지만 이렇게 투명하게 햇볕에 흔들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는 개인적으로 튤립보다는 양귀비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5월에 가장 아름다운 축제로 지금 급부상하고 있고 여기 가시면은 이제 풍경 열차를 타실 수도 있는데 국내에서 유일한 1.28km의 그 터널을 통과하면 터널 안에 이렇게 조명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상당히 좋아할 거고 축제 기간 동안에는 참여 프로그램도 또 여러 가지가 많고 지역 토산품도 살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제가 매번 하동이나 지리산 근처를 소개해 드릴 때는 봄에는 벚꽃 때문에 많이 소개를 시켜드렸고 그다음에 화개장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꼭 가보시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삼성궁이라는 곳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 삼성궁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의 아주 유명한 마을 청학동을 가는 그 언저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청학동 산길을 따라서 한 1.5km 정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해발 850m 규모의 누군가가 조성해 놓은 이 삼성궁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삼성궁 자체가 민족의 정통 도맥인 선도를 지키면서 신선도를 수행하는 도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행도 하시고 좋은 풍경 보시면서 여기 가면은 연못도 있고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마이산에서 볼 수 있는 돌탑 같은 것들이 많이 네네. 이렇게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 비디오를 보셔도 너무 좋은데 푸른 숲 속을 이렇게 호수 주변을 걸으면서 약간 마음의 양식을 찾는 돌을 닦는 기분으로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하동에서도 이제 꼭 맛을 봐야 할 이런 네. 음식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하동 잘 갔다 왔다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방금 제가 소개시켜드린 그 삼성궁도 그냥 삼성궁만 보고 오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 근처에 한 500m도 안 돼요. 본래 식당이라는 식당 이름이 본래 식당이요? 네, 원래부터 식당이었다. 뭐 이런 뜻인지.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가 보시면은 지리산에서 맛볼 수 있는 가장 신선한 산채 비빔밥부터 시작해서 예, 얼마나 아삭거릴까요? 그러니까 직접 담근 이제 깊은 장맛으로 볼 수 있는 음식들이랑 여기서 직접 담근 뭐 막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삼성궁 갔다 오신 분들이 삼성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 식당에 대해서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이맘때쯤 아마 가장 아름다울 시기일 거예요. 녹차밭 되게 유명하잖아요. 저기 지리산 쪽에 그 녹차밭이 있는데 엄청 6,000평에 가까운 이름도 되게 이뻐요. 따신골 네, 녹차 정원. 따뜻한 느낌일까요?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따뜻한 네. 느낌의 따신골 녹차 정원인데 네. 여기는 사실 세계 주요 농업유산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힐링할 수 있는 농원으로 되게 많이 하동의 새로운 핫플레이스로 지금 각광받고 있는데 여기가 뭐 하는 곳이냐 하면은 네. 일정 금액을 내면 이렇게 예쁜 바구니에 차 세트를 줍니다. 그럼 이걸 들고 예쁘게 걸어야 됩니다. 예쁘게 걸어서 네. 막 차밭을 찾아다니다 보면 거기에 쉼터가 곳곳에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곳에 딱 앉으셔갖고 차를 마시는 거예요. 너무 그리고 좋은데요? 6,000여 평의 그 네. 차밭을 이렇게 보는데 날씨와 저는 상관없더라고요. 뭔가 비 오는 날도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우산 쓰고 다니셔도 되고 빗소리 들으면서. 네, 천막 있는 곳에 앉으셔도 되고 미리 예약을 하시면 또 주인장께서 제일 좋은 자리를 선택하게 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갈 때는 필히 운동화를 신으시고 힐 같은 거 신으시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가서 건강해지는 느낌으로 한번 다녀오시면 좋고 여름에는 또 모기 조심해야 되겠죠. 긴 바지 입으시고 가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하동하면 사실은 이 음식이 가장 유명하거든요. 제첩국. 네. 너무 맛있죠. 그쵸? 시원하고. 그 드실 줄 아는구나. 네, 좋아합니다. 민물 조개로 아주 유명한 조그만 조개잖아요. 네. 끓이면 아주 뽀얗게
국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추를 이렇게 막 썰어 놓고 너무 뜨겁지만 시원하다라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를 저는 제첩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뭐 하동에서 가장 원래 유명한 향토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동 가신다면 반드시 이 음식 꼭 드셔. 이건 거의 보양식에 가까운 음식이라고 해도 되고 금양가돈이라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한번 하동 가시면은 시원한 국물 한번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힘이 되는 여행지는요, 하동에서도 멀지 않은 곳입니다. 네네. 경상남도 산청으로 한번 가볼 네. 텐데요. 자연 환경이 굉장히 뛰어난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기도 네네. 하는데, 산청에서는 저희가 어떤 여행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하동도 아주 청정 지역이긴 하지만 하동보다 더 청정 지역이 저는 산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산청이라는 글자 안에도 이미 청정한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래서 지리산에서 나오는 각종 먹거리와 여기서 몸을 정말 보호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건강 여행이 있거든요. 혹시 산청에 동의보감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유명해져가지고 예전에 2013년도에 산청 세계 전통의학 엑스포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이미 많은 분들이 알려졌는데 여기에 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와 힐링의 관광 명소로 새롭게 막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이제 유명해졌는데 많은 분들이 또 모르시는 것 같아서 여길 가셔가지고 지역민들이랑 같이 한번 여행을 해보시면 좋은데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 엑스포 주제관도 있고 한의학 박물관, 산청 약초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학에 관한 옛날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방 온열 체험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말씀만 들어도 약간 이런 약효라 해야 되나요? 향이 그렇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산청 약초로 만들 수 있는 향기 주머니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어의가 의녀들이 입고 있던 그런 걸 입고 동의보감에 탐방하는 그런 체험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그마치 180분 동안 할 수 있는 웰리스 헬스 투어도 있고요. 와.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가족 단위로 가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 번에 다 구경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 되게 좋게 만든 한방 휴양림이 있거든요. 여기는 또 숙박 시설도 다 돼 있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산청 한방 가족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의보감 다산 콘도? 네, 그런 것도 있고, 휴롬 빌리지라고, 휴롬 아시죠? 그쵸? 네네. 뭐, 찻집하는 네네. 그 휴롬 빌리지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맛있는 음식 드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또 먹는 것 자체가 다 약식이거든요. 약용으로. 안 좋은 쓸 수 음식은 안 줄 것 같아요. 절대 안 주죠. 그래서 동의 약성관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여기 가시면은 되게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 자체가 재료에 약을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식재료 자체가 약이 되도록 만든 그런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팔고요. 주요 메뉴가 뭐 약선 코스 요리, 그다음에 약선 한상 차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보기만 네. 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산청각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산청각이요? 네, 육식입니다. 네. 반가운 소식입니다. 역시. 조미료 전혀 첨가하지 않고 질 좋은 한우만 엄선해서 부위별로 맛볼 수 있는 그런 코스 요리가 아주 인기가 좋고, 직접 재배한 약초로 만들어가지고 음식 자체가 여기는 보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메뉴 자체가 부위별 한우구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비쌀 것 같잖아요. 가격이 있더라도 네, 이왕 갔으니 한번 먹고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안내 많은 동의보감촌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은 자세하게 이제 또 안내되어 있으니까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역민들과 꼭 한번 함께 하셔가지고 하루를 오롯이 한번 여행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소개드렸습니다. 몸과 네. 마음 다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산불 지역 피해를 좀 돕기 위한 착한 여행, 자연이 어우러진 이 멋진 여행지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행도 하고 또 피해 지역 주민도 돕는 보람 있는 여행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종모 여행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